자, 그러면 인문예술 세 번째 질문 진행을 할 건데 여러분들 선생님 보조자료에 그냥 다 인쇄를 해놨으니까 페이지 62를 먼저 열어서 판서는 지금 시간 아끼려고 이렇게 써놓은 거고 자, 62페이지를 먼저 열어놓는데 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 오래 해봐서 알죠? 선생님은 항상 뭐부터 챙긴다? 문제부터 챙긴다. 문제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거야? 시간 아끼려고 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그치? 내가 어떤 정보에 집중해야 되는지,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되는지를 확인하는 거니까. 자, 보조자료에 잠깐만, 선생님 페이지를 이상하게 열어줬네. 94페이지를 열어주세요. 보조자료 94페이지. 문제부터 먼저 챙겨볼게. 문제를 먼저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질 지문인지 한번 예측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문제. 전개 방식 문제가 나왔어. 보통 이런 문제들은 올바른 거 하나 찾기 문제잖아. 그치? 하나만 걸려라 라는 입장으로 접근을 하시는데 키워드를 몇 가지 머릿속에 넣어놓고 가야겠죠. 첫 번째, 통시적 관점. 자, 모르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는 말이어야죠. 통시적 관점이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었지? 어떤 대상의 변천 과정을 뭐에 따라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챙기는 게 통시적 관점이야. 그럼 반대로 통시적 관점을 배울 때 우리가 함께 공부해야 되는 단어가 뭐였더라? 나중에 쓰자 그건. 공시적 관점이었죠. 공시적 관점이라는 건 뭔데? 어떤 같은 대상, 한 대상의 같은 시대 안에서의 다양화, 베리에이션을 보는 건 공시적 관점이야. 그래서 통시나 공시라는 말들은 아주 클래식하게 여러 번 나오는 반복되는 단어들이니까 무조건 챙겨 놓을 것. 아무튼 1번 통시적 관점이라는 단어가 보였고요. 두 번째 대조요. 세 번째요. 어원 소개랑 원인. 네 번째 분류. 다섯 번째 사례. 이런 식의 말들이 빨리 눈에 띄었으면 좋겠다. 챙겨놓자. 그래요. 이 중에 하나는 맞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두 번째, 코나투스를 설명하래요. 오케이, 코나투스가 이 글 전체에 제재에 해당하겠구나 판단하시는데, 스토아학파는, 그 다음에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오케이, 이 지문은 인문지문이겠구나. 그지? 인문지문에서 항상 벌어지는 일은 사상가나 철학자가 등장해서 어떤 제재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를 주장하는 걸 파악하는 게 기본적인 문제의 특성이니까 봐두시는데, 선생님은 여기까지 좀 보였으면 좋겠어. 뭐냐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안에서 또 우리 사상가 철학자 외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었어. 뭐냐면 근대라는 시기 구분이야. 그러니까 근대를 기점으로 그 이전의 시기와 그 이후의 시기가 뭔가를 달랐다는 얘기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 중요한 특성을 구분자로 생각해 놓으시고 지문 속에서 그 정보를 생각하면서 읽어야겠구나. 됐죠? 자, 생각할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를 챙겼고요. 르네상스나 스토아학파 얘기 나왔었고요. 근대라는 기점이 중요하다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뭐야? 이번에는 근대 철학자들을 정리하래요. 그러면 이 근대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뭔가 바뀌는 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그 근대 시기 안에서는 데카르트, 홉스, 스피노자가 나와 있네요. 됐냐? 오케이. 이 사람들의 주장을 차근차근 정리하시면 될 거고, 이 사람들의 주장이 나와 있는 챕터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아요. 다음 네 번째 문제, A를 이해해보래. A가 뭐죠? 오케이, 3문단이구나. 그리고 3문단의 눈치를 좀 빨리 채자면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스피노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치. 스피노자의 주장을 정리하라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아주 자잘하고 미묘한 팁 하나 드리자면 4번 문제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3번 문제의 4번, 5번은 우선순위가 많이 떨어져. 이런 것도 센스잖아. 그치? 스피노자를 단독으로 물어봤는데 앞에서 스피노자 도 답일 리가 보통은 잘 없거든. 아닌 경우도 있어. 선생님은 진리라고 알려주는 게 절대 아니야. 조심해. 근데 속도를 따지는 차원에서 선생님이라면 1, 2, 3번만 가지고 먼저 판단해 보려고 노력할 거야. 근데 답이 안 나오면 스피노자가 또 답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 거고, 그러면서 이 작품의 지배적인 어떤 주장의 핵심을 파악하는 건 스피노자겠구나라고 판단도 할 수 있는 거겠지. 됐죠?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정말로 이 문제에서도 답은 4번과 5번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센스와 감각의 영역이에요. 많이 풀어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감각이겠죠. 됐죠? 오케이. 자, 스피노자 정리 잘해야 되고요. 5번도 봐. 대놓고 스피노자의 관점을 정리하래잖아. 보기에 어떤 사례를 주고 정리하라는 거겠지? 감 잡혀? 오케이. 자, 스피노자의 어떤 관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판단하시고요. 보기는 뭐 달리기 선수의 어떤 상황을 얘기해 놓은 게 보이고, 갑이 밑에 선지를 보면 이런 것도 미리 읽어놓으면 좋지. 양태, 의식, 욕구, 본능, 증가, 그다음에 육체의 변화 이런 식의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단어만 머릿속에 살짝 집어넣고 갈 것. 마지막 6번 문제는 어휘 문제니까 굳이 언급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따라왔냐?
좋아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는 다 알았으니까 이제 지문을 차근하게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요.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보도록 합시다.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하네요. 코나투스는, 그렇지, 우리는 코나투스가 제재인 것도 알고 이 녀석이 뭔지를 궁금해하면서 시작했잖아. 그 얘들아, 독서 지문을 스타트를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런 마인드를 갖기야. 코나투스는 하고 첫 번째 글자를 읽었지? 코나투스가 뭐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야. 이거 생각보다 엄청 중요하다, 얘들아. 오케이? 지문에 흥미를 꽂아줘야 돼. 내가 흥미가 안 가는 걸 수도 있지만 특히 선생님 저 경제 지문이 너무나 싫어요. 선생님 저 법 지문 너무나 싫어. 괴로워요. 이런 사람들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싫지. 단어만 봐도 벌써부터 막 그래프만 보자마자 막 승질이 나거든. 근데 뭐지? 라고 자기 자신을 암시해. 코나투스가 뭐지? 오케이? 그렇게 해야 집중이 된다. 지금 선생님은 집중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집중을 끌어내세요. 코나투스가 뭘까? 가자. 사물이 자기 존재를 보존하려는 경향을 말하는데 내 자신을 지키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마인드. 그쵸? 나 안 다치고 싶은 거 그것도 코나투스인가 보다. 그쵸? 건물로 있는 것도 코나투스인가 본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생각을 계속 불러일으키면서 나한테 야, 이 지문에 집중해 라고 주문 거는 거야. 오케이? 주문을 걸어. 집중해. 그런 다음에 계속 가자. 서구 철학에서 코나투스는 수천 년에 걸쳐 여러 철학자들에서 정의됐는데 오케이. 지금부터 여러 철학자들의 사례를 보여주려고 하나 봐. 고대 그리스. 자, 이런 단어는 신경 써야 돼요. 왜? 우리는 분명히 첫 번째 문제에서 전개상 특징을 묻는 문제를 확인했잖아. 그런 문제가 없으면 신경도 안 써도 돼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 고대라고 하는 시기 구분이 존재했잖아요. 지금. 그쵸? 챙겨주자. 고대 그리스에 누가 나왔어요? 스토아학파가 나오네요. 좋아요. 스토아학파. 이 사람들의 주장이 뭔지를 한편 살펴보자. 이 사람들은요, 코나투스를 생명체의 자기 보존 욕망으로 보았으며, 맞네요. 자기 보존의 욕망이다. 아마 안 써도 되겠지만, 욕망이라고 보았고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스스로에 대한 애착과 보존 의지를 가지는 동시에 죽음으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다. 그게 우리의 본능 같은 거 아닌가? 그죠? 어느 누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해. 뭐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도 진정 원하는 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겠지. 자, 하지만 이 다음에 중요한 말이야. 스토아파는 코나투스를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선생님 맨날 말하는 거 있지. 나데이가 뜨면 그게 중요 지점이라고요. A가 아니라 B다라고 말했을 땐 B가 제일 중요한 말은 맞지만 not A인 것도 꼭 확인해 줘야 된다고 했었어. 자, 모든 생명체의 것이 아니라 뭐만 동물만이 가지는 특성이라고 말했어. 그럼 이들의 주장의 특성이잖아. 챙겨줘야지. 됐어? 고대 스토아 동물만. 키워드 3개 뽑아냈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이후 중세. 오, 좋아요. 중세라는 말을 썼으니까 시기 구분이 분명히 확실하게 떨어지고 있는 건 맞죠? 중세에는 뭐가 있었냐면 스콜라 철학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 이거 전지에 나왔었어. 스콜라 철학도 관점 보자. 그 사람들은 동물뿐만 아니라 오케이 따뜻이잖아. 동물뿐만이 아니라 차이점이잖아. 대응쌍이잖아. 대응쌍이니까 선지에 얘들아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없는 적은 없어. 알겠어? 오케이? 얘들은 동물만이라고 했다. 얘는 동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대응쌍 찾아. 대응쌍. 동물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적 사물이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유기적 생명체요. 자, 그러니까 이 자연적 사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유기적 생명체를 말하는 것이었어. 됐지? 유기적인 게 뭔데? 조직이 있는 거. 그러니까 세포 이런 건 아닌 거야. 세포도 맞는다고 볼 수 있나? 세포도 유기적이긴 하잖아. 핵이 있고. 뭐 아무튼 간에 생명체라는 건 확실하네. 됐지? 단계가 바뀌고 있어요. 그쵸? 동물만 가진 게 코나투스야 라고 해서 하다가 중세로 넘어가면 생명체들이 가지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어요. 챙겼죠? 중요한 단어 뽑았습니다. 가자. 중세 이후 르네상스 철학자. 오케이. 또 시간의 흐름. 그럼 봐봐.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단어인 통시라는 것이 맞을 가능성이 엄청 높지.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심지어 예측도 가능하다. 이 다음엔 뭐가 나올 건지 뻔히 알아. 근대가 나오겠지. 근대 철학자들 얘기가 나올 거라는 우리는 미리 문제를 보고 왔잖아. 그러면 첫 번째 문제의 답은 1번이 아닐까? 예상하시면서 맞아. 1번 답만 끝낼게.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코나투스가 자기 보존에 대한 욕망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받아들이면서 오케이, 당신들 마음이 맞아요. 코나투스는 욕망입니다. 라고 했죠. 욕망이라고 말하면서 또 코나투스를 유기적 생명체뿐만 아니라 와우, 또 나오잖아. 또 대응쌍이잖아. 그쵸? 계속 대응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기적 생명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무기물도 오케이. 됐어? 감정이 대상에 대한 판단이 바뀌고 있어. 그 무기물이라고 하는 건 유기물의 아니 반대말일 테니까 저 시멘트도요. 저기 있는 저 카메라도요. 됐죠? 자기 형태를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자, 또한 뭐 다른 얘기가 더 있어?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인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인본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라는 말을 썼습니다. 때문에라는 건 뭐예요? 이유나 원인에 해당하는 거지. 이유나 원인이 앞에 나왔으면 그 뒤에는 뭐가 나오겠어? 결과가 이어지겠지. 원인과 결과의 흐름은 선지의 중요 요소다. 맞죠? 오케이. 자, 인본주의라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들이라서 이게 왜 중요한데? 인간의 욕망을 죄악시하던 종교와는 달리 그 전에 종교라고 하는 것들은 인간의 욕망을 부정했어요. 싫어요. 죄악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코나투스 또한 인간이 가지는 당연한 속성이라고 인간의 욕망을 뭐 했다? 너무 건너뛰었네? 긍정적으로 보았어. 그치? 그럼 봐봐. 이유나 원인에 해당하는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고 대응상까지 만들어놨지? 선지에 있을까 없을까? 100%야 있어. 어딘가에는 있을 거야. 알겠어? 그치? 항상 그래왔으니까 모평 기출문제도 항상 이런 패턴이야. 오케이?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했던 것들 다 되뇌어보시고 그 선생님이랑 그동안 했던 것 중에 최근이 뭐야? 한 4개년 정도의 기출은 선생님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보세요. 선생님이 4년 전에도 다른 말을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자기 보존의 욕망인 코나투스 또한 인간이 당연히 가진 속성이라고 본 거지. 인간이 아까 말했어. 스토아학파 때부터 생명체의 기본적인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잖아. 오케이? 보존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에서 말하는 부정적 요소가 아니다. 긍정적 요소다라고 주장하는 차이점들이 있었다. 자, 한 문단 딱 읽었죠. 한 문단 딱 읽고 나서 얘들아, 아까 우리 분명히 두 번째 문제에 여러 개를 풀 수 있었던 단어들이 봤었잖아. 본 게 있었지. 지울 수 있는 거 지우러 가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여기서 무슨 작전을 쓰고 있는 거죠? 기억이 너무나 선명할 때 한 문단밖에 안 읽었잖아. 헷갈릴 건덕지조차 없어. 그러면 지울 수 있는 걸 지우러 가는 거야. 됐지? 2번 문제를 봅니다. 자, 2번 문제 집중. 1번 스토아학파는 코나투스를 식물이 아닌 동물만 가질 수 있는 특성이라고 보았다. 키워드 나왔죠? 예상대로 나왔습니다. 1번 오케이. 2번 코나투스를 사물이 가지는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보는 관점은 근대에도 이어졌다. 참고로 중세 이후를 근대라고 보자면 그 욕망은 기존 견해에서 인정되었지, 수용되었지. 2번도 오케이. 3번 르네상스 철학자들은 종교적 관점과 인본주의를 결합하여 인간의 욕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답이네. 답이 선언돼 있네. 됐지? 오케이. 물론 우리가 실제로 푸는 모평 문제가 이 정도 레벨은 아닐 거야. 하지만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기술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기가 너무 좋은 지문이라서 선생님이 선별해서 가져온 거야. 알겠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자. 됐지? 자, 1문단. 그럼 봐봐. 4, 5번은 지금 볼 필요가 없어졌지? 맞지? 선생님이 지금 수업하는 데서는 당연히 이제 넘어가지만 이렇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풀라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모의고사 혼자 공부할 때 한 세트 풀었어? 그러면 문제를 풀고 답을 맞추고 우씨, 내가 왜 틀렸지 하면서 고민을 막 해? 그리고 끝난 거야? 아니지. 시간을 두고 한 번 더 봐야 되는 거야. 알겠어? 문제를 풀 때 쓰는 기술과 공부할 때 쓰는 기술은 다른 거야. 풀 때는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라. 근데 문제를 복습하고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4번, 5번 정리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넘어갈게 이건.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단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번 문제 1번 선지에 미리 체크 좀 하고 갈까요? 통시적 관점에서 중심 화제 코나투스에 대한 여러 학자의 견해를 설명한 건 맞지. 근데 앞으로 함부로 결론은 짓지 마야 된다. 왜? 우리가 아직 고작 1문단밖에 안 읽었어요. 그죠? 작품 전체의 전개 방식이니까 그럼 우리 예상은 아까 말했잖아. 감을 가져야 된다고. 뒤쪽에서도 시간의 때에 따른 다양한 학자들 얘기가 나오면 이건 답이겠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실제로 맞을 테니까 굳이 이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오케이? 됐어. 1번, 2번 벌써 2개 풀렸어요. 통시적 관점 잘 챙겨 놓으시고요. 자주 빈번하게 나오는 시원이 뭐냐? 단어니까.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게요. 벌써 속도를 조금 더 올리겠습니다. 자,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고 하는 코나투스의 의미는 근대 철학자들에게 이어졌지만 오케이, 예상대로 근대 나왔고요. 이어졌습니다. 근데 기존의 관점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해하는 데도 적극적으로 활용됐죠. 자, 그들의 특징이에요. 근대시기의 특징은 자연의 이해입니다. 그럼 이게 뭔 소리인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필요성이 느껴지지 않냐? 자연을 이해했다고? 무슨 소리지? 그러면 그걸 설명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뭐냐면 무기물도 코나투스를 가지고 있다는 르네상스의 인식을 이어받아 이를 물체의 운동에 적용하고자 한 것이다. 모든 문장이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 그 이유를 바로 설명하잖아요. 이런 예상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기분도 되게 좋은 감정이야. 문제 풀 때 좋은 기분을 만들어주는 감정 중에 하나야. 알겠지? 이게 뭔 소리야? 오케이? 뭔 소리야? 근데 뒤에 설명했네? 예상대로네. 자, 키워드는 뭐인 거야 그러면? 물체 운동에도 뭐가 있다? 코나투스가 있다. 그럼 봐봐. 코나투스의 근대 이전의 관점은 존재의 어떤 뭐랄까 상태에 대한 얘기였잖아. 저 콘크리트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자신의 몸을 지키려고 하는 걸까? 자신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걸까? 왜 죽음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걸까? 오케이? 따져봤는데 이제 근대에서는 물체의 운동에도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오케이? 우리가 뭐 관성 같은 거 얘기하잖아요. 뒤에 나올 거야? 그런 게 대표적인 예문일 거야.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너무 빨리 갔네요. 자, 데카르트 나왔어요. 오케이, 데카르트 챙기자. 어떤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속성을 코나투스에 의한 것이라고 보았다. 오케이,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물체 자체가 현상을 유지하는 거래요. 이런 것도야? 예를 들어 예시까지 들어줬는데 예시를 왜 들어주는 건데? 문제 내려고요. 그죠?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일 거야. 예를 들어 다른 외부적 힘이 간섭하지 않을 때 날아가는 공이 관성에 따라 동일한 방향으로 본동을 지속하는 것은 방향이나 운동량을 보존하려는 일종의 자기 보존 욕망에 해당한다는 것이야. 아하, 관성 같은 게 바로 대표적인 예다. 보존의 욕망이야. 물체도 뭘 지니고 있다? 보존의 욕망을 지니고 있다. 그렇구만. 데카르트는 근대 이전의 학자들과는 달리 중요점, 눈 반짝, 출제 요소 등장했다. 달리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인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자, 흰색으로 쓰자.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제외했어요. 그건 제외하고 어떻게 했는데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썼어요. 오케이? 대신 물체의 상태를 기술하는 중립적 의미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요즘 욕망이라고 하는 게 막 어떤 뭐 추구한다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쓴 게 아니라 자연적 어떤 성질을 설명하기 위한 어떤 중립적 가치 도구로서의 코나투스를 사용했다는 뜻이겠네. 따라오고 있어? 오케이. 뭐 어떤 존재의 본질과 욕망 그런 쪽이 아니라 그래요. 저 공기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으면 끝까지 이렇게 간다는 것도 그것도 코나투스 때문인 거잖아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자, 데카르트 봤습니다. 다음 홉스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홉스가 나왔죠. 자, 홉스는 또 뭐라고 했는데 홉스 자연의 이해를 위한 방법으로. 그럼 자연의 이해를 위한 방법은 뭐였죠? 근데 그럼 봐봐. 이런 것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공통점인 거지. 근대 시기 데카르트와 홉스의 공통점은 자연의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됐어? 홉스는 코나투스를 인간이 알기 어려운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라고 말했고요.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인지하기 어려운 단위에서의 물체 운동 이라고 보았지. 요때 무슨 뭐 쿼크, 뭐 양전자 이런 거 몰랐을 거 아니야. 최소한 뭐 원자의 구조는 알아더라도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고 우리가 관찰하는 모든 운동은 코나투스의 집합이라고 보았지. 홉스는 그래서 걷기나 말하기 같은 인간의 움직임도 코나투스라고 보았고 이런 관점에 따르면 심장을 통한 혈액순환도 코나투스. 그치? 즉 이 말이 제일 중요한 거야. 정리하죠? 즉 정리. 홉스에 따르면 코나투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향하기 위한 노력이며 뭐야? 자, 어떤 방향성을 지니는 노력이며 인간의 자기 보존 욕망도 생존이라는 방향성을 갖는 노력이다.
역시 인간도야. 그럼 봐. 이 말 왜 한 거야? 이 말 왜 한 거야? 얘랑 대응상이잖아. 그치? 이 중립적임이라는 건 데카르트는 물체의 현상론적 어떤 물체 기술 방법으로서의 코나투스였다면 홉스가 말하는 코나투스는 노력에 해당하는 거였어. 됐어? 자, 두 개 대응상 나왔고요. 참고로 그 다음 단락에 A가 있는데 멈추고 문제 또 풀러 가야지. 이 방법을 쓰기로 했으면 이 방법을 쭉 밀어붙여 보는 거야. 갑니다. 3번 문제 고! 3번 문제고. 근대 철학자들. 1번. 데카르트는 물체가 관성에 의해 운동을 지속하는 원인을 코나투스 때문이라고 보았지. 관성. 두 번째, 홉스는 매우 작은 단위에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 그리고 뭐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인지할 수 없는 어떤 단위라고 했었어. 거기서 벌어지는 물체의 운동이 모여서 인간의 행동을 이룬다라고 보았습니다. 맞아요. 3번. 홉스는 코나투스에 담긴 생물학적 함축적 의미를 제외하고 블라블라 중립적 표현으로만 코나투스를 사용하겠지. 누구야? 문제 너무 쉽잖아. 이거잖아. 데카르트잖아. 이건 홉스가 아니라. 답이 3번이지? 근데 중요한 건 답이 3번인 것 그거 아니라 대응쌍을 만들어서 선지의 포인트를 만들어낸다. 기억하자. 됐어? 그리고 우리 예상대로 즐거운 기분으로 스피노자는 여기서 아직 안 나왔구나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벌써 지금 우리 한 문단 읽을 때마다 한 문제씩 제껴지고 있어. 그지? 이제 스피노자만 남았어. 스피노자에 대한 집중을 하면 이제 나머지 문제가 풀리는 거잖아. 됐어? 자, 지문 구성이 너무나 포멀하고 너무 나이스합니다. 연습합시다. 계속. 나머지 지문들도 이런 식으로 연습하세요. 알겠죠? 선생님이 모든 지문을 할 수는 없어요. 이것만 먼저 할게요. 자, 3문단 고. 코나투스에 대해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근대 철학자는 스피노자다.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오시나요? 일단은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대요. 그러면 이것도 궁금해야지. 도대체 적극적인 건 뭘 말하는 거야? 그지? 가자. 스피노자 역시 오케이. 공통점. 다른 학자들과 마찬가지로 자기 보존을 위한 욕망이라는 관점에서 코나투스를 보았어. 오케이. 공이라고 쓸게요. 자기 보존의 욕망이라는 차원에서의 코나투스. 스피노자에 따르면 실존하는 것은 신 또는 양태이다. 자, 실존하는 것은 신이거나 양태이거나 돼요. 이게 뭔 소리야? 궁금하지? 궁금하지? 라고 자기 스스로 이렇게 되뇌이라고. 오케이? 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신이거나 양태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지. 그러면 이걸 설명해 주겠지, 당연히요. 스피노자가 말하는 신은 오케이, 좋아요. 신은 종교에서 말하는 인격적이거나 정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나레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것은 not 종교에서의 그 신을 말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그 자체이며 무한한 속성을 가진 유일한 실체야. 그가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자연 그 자체로구나. 오케이? 자연이야. 오케이?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은 무한한 가능성도 지니고 있는 거지. 왜냐면 자연 그 자체니까 더운 거 유지되는 거, 추운 거, 따뜻한 거, 뜨거운 거 그런 것들 전부 다 다양한 상태를 지닐 수 있는 거잖아. 됐죠? 실체의 여러 속성이 유한한 형태로 나타난 모습이 이제 양태야. 근데 그 실체의 여러 모습 형태가 구체적으로 유한하게 나타나는 그 실체를 보고 우리는 그걸 양태라고 부른다는 거지. 오케이? 쉬운 말은 아니야. 그리고 인간이나 기타 모든 사물은 양태로 존재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이나 사물이 거기에 속해. 오케이. 키워드 보이죠? 신은 자연 그 자체를 말하는 거고, 양태는 인간이나 사물 같은 존재들을 말하는 거야. 구분했지? 단어 연결해놔.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를 모든 양태가 자신을 보존하려는 성향이라고 보았어. 오케이. 그래서 정리해. 이 얘기는 왜 한 거야? 지금부터 할 얘기를 전제하기 위한 것이었잖아. 이걸 이해해야 지금부터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스피노자가 말하는 코나투스라고 하는 건 신과 양태 중 어느 쪽에 해당한다? 양태에 해당한다. 이게 코나투스다 라고 보았대. 됐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또 이어가죠. 코나투스는 사물의 본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지 않고요. 그래서 이 녀석의 특징이야. 그가 말하는 코나투스의 특징 의도적이지 않고요.
지향적이지도 않아요. 얘들아 눈치 빨리 채. 뭐랑 완벽하게 다른 말이야? 여기랑요. 여기는 아까 분명히 방향성과 노력이라고 말했었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차이점 정확히 규명해. 코나투스가 없다면 양태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으므로. 자, 이건 뭐예요 이번엔? 이유지. 원인과 결과로 이어지지. 됐어? 원인에 해당하는 말을 다시 한번 코나투스가 없다면 이걸 잃어버리는 거야. 시간 아까워. 자, 그런 원인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보존할 수 없게 되는 거야. 결과. 즉 코나투스가 없다면 존재 자체도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지. 스피노자는 유기체뿐만 아니라 유기체뿐만 아니라 모든 무기물도 양태야. 아까 말했잖아 이미. 이게 유기물이고 이게 무기물이잖아. 둘 다 양태라고 했었어 이미. 했던 말 또 반복한 거야. 그래서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려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였지만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코나투스는 또 달라. 자, 그런데 이때 인간도 코나투스가 있고 사물도 코나투스가 있는데 이게 서로 달라요. 차이가 있다. 됐어? 그럼 차이는 또 뭔데? 다음 페이지. 인간 내 것은 다른 사물들의 코나투스와는 다르게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인간의 경우라면 의도화, 지향을 가져. 그럼 얘들아 이번에는 이게 차이점이었다면 이쪽은 공통점이네. 그지? 되고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태라고 하는 것에서 방향성과 노력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코나투스는 좀 뭔가 같다. 자, 스피노자는 인간의 코나투스를 나눠서 인간의 코나투스를 설명하면서 또 이번에는 인간의 코나투스에도 종류가 있대요. 그러면서 자, 이렇게 자꾸 딥하게 들어갈 땐 심호흡 잘하시고 끊어 읽으세요. 오케이? 자, 인간의 코나투스도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정신의 측면에서만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의지야. 자, 코나투스의 두 종류. 의지. 이 녀석은 어느 측면에서? 정신의 측면에서 드러나는 코나투스야 라고 말했고, 이는 그리고 정신과 신체에서 동시에 표현되는 코나투스를 욕구라고 불렀습니다. 욕구라는 것도 있어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신체에서 모두 표현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되게 맞는 말 같아 보이지 않냐? 이해하려고 노력해야지. 의지라는 건 정신력이잖아. 근데 욕구, 배고파, 밥 먹잖아. 그러면 거기는 그 녀석은 신체도 플러스가 되는 거지. 됐지? 그 두 개를 구분했어. 그러면서 말합니다. 스피노자는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야. 욕구라는 것이 인간의 본질이다. 됐어? 그러면서 말하죠. 이는 욕구가 곧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는 노력이라는 것을 의미하죠. 또한 인간이 본능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자기 보존의 노력을 의식하게 되는 것을 욕망이라고 불렀습니다. 오케이, 욕구와 욕망도 하나 다 구분을 해놨어. 물론 자기 보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점에서 욕구와 욕망을 동일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이런 말은 왜 하는 거야?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한 거잖아. 욕구도 있고요, 욕망이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얼핏 같아 보이지만 달라. 그럼 뭐가 다른데? 욕구는 의식에 앞서는 것으로 인간의 본능적 활동이야. 욕구는 얘는 차이점이지. 이 두 개의 차이점. 얘는 의식의 앞선. 판서가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요. 아무튼 간에 급하니까 지금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미안, 얘들아 조금 오버됐는데 마저 마무리는 미안해. 빨리 할게. 자, 그래서 본능이야. 신생아가 엄마 젖 찾는 것도 일종의 욕구다. 반면 아이가 밥 안 먹을래요 하는 거는 뭐다? 욕망이다. 됐죠?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자, A분단 읽었잖아. 바로 4번 체크하러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바로 답으로 점프 좀 할게요. 4번 봅니다. 인간의 코나투스는 다른 사물들과 달리 의도적이거나 지향적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까지 먼저 끊어가자. 맞니? 아까 얘기했지. 인간의 코나투스와 사물의 코나투스는 분명히 다르다. 이쪽에는 지향점이라는 게 존재한다. 분명히 얘기했었어. 특징 그대로 잘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욕구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래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그거네요. 욕구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욕망으로까지 이어진다. 지금 그게 연결이 되는 거였잖아. 됐지? 그래서 정답이 오케이 4번이었습니다. 자, 정확하게 내용을 구조적으로 이해해야만 이 선지도 맞구나 틀리구나를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지금 선생님이 시간 관계상 나머지 선지는 다 넘어가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할 일은 뭐다? 이건 왜 아니지?를 따져내야 돼. 알겠어? 자, 잘 따져내시고 마지막 한 문단만 읽고 보기 적용해서 마무리하자. 스피노자는 쓰지도 마. 인간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더 나은 삶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진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타인과의 공존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자,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개념이 나왔어. 타인과의 공존이라는 개념이 새로 등장했지. 공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코나투스는 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자, 뭐요? 나데이. 나왔죠? 불변 실체가 아니라 실체가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뭐다? 어디다 썼어? 양태야. 실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나는 게 양태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따라서 코나투스는 뭐가 더 가능하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변화가 가능해. 아하. 그러면 이때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받는데 그치? 누구 때문에 슬퍼질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기뻐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코나투스를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할 땐 증가한다라고 말했고 슬픔이라는 감정이 나타날 때는 감소한다고 보았지. 그래서 궁극적으로 사람은 기쁨의 방향으로 간다. 그 말을 하는 게 그 다음 내용이었어. 그리고 참고로 슬픔이란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한다. 끝에서 네 번째 줄. 근데 인간이 코나투스를 감소시키는 다른 말로 번역하면 슬픔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는 삶을 살기도 하는데 이건 보통 뭐예요?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 발생한다라고 스피노자는 본 거야. 그래서 하지만 스피노자는 그렇다고 해서 타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진 않아. 적어도 슬픔이든 기쁨이든 변화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 존재가 더 중요한 것이니까 라고 하면서 글이 마무리 지어졌죠. 자, 마지막에 5번 문제에서 달리기 선수 얘기가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달리기 선수가 처음엔 잘했어. 왜? 난 1등하고 싶거든. 근데 1등하고 난 뒤에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슬럼프가 왔어. 해도 안 돼.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괴로워하다가 코치를 찾아가서 막 분석하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에는 더 잘 뛸 수 있게 되었어. 오케이? 자, 지금 달리기 선수 갑의 상황은 결국엔 뭐야? 왜 이런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이 왜 좌절됐는데 왜 극복이 되는지 그 과정을 스피노자의 관점이랑 연결해서 이해해보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좀 미안해. 3번 답으로 점프할게요. 3번 갑이 심리적인 압박감으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여기까지는 사실이야. 압박감 때문에 아까 성적이 안 나온다고 했었거든. 그것은 코나투스가 본능적인 활동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코나투스가 본능적 차원에만 존재하는 거였니? 스피노자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지. 본능에다가 우리 신체에 진짜 영적인 영향을 끼쳐서 욕망이라는 형태로 등장한다고 했었으니까 그 이야기를 여기다 대입시켜서 판단해보라는 문제인 거죠. 됐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실제로 중요한 선지는 얘들아 표시 좀 해놔. 4번, 5번 선지가 더 중요한 거야. 4번, 5번 선지에서 우리 4문단에만 나오는 따로 별도의 정보가 거기서 제공되고 있는 게 확인되실 거예요. 어휘 문제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자, 결말이 약간 급작스러웠는데 시간 많이 오버해서 미안해요. 각자 할 일들이 있을 텐데 시간 뺏어서 미안하고 자, 여기까지 정리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고전 3문 나머지 작품들 쭉쭉쭉 진행하고 또 독서 지문 하나 더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펴들 가시고 빠이 안녕.